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은 이완규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변론하시겠습니다. 예, 피고인 이완규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 모두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의 기소 유지 설명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하며 향후 변론 계획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고인은 내란특검법의 특별검사 임명 절차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행정권을 침해할 권력 분립에 반하고 적법 절차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위헌의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이 사건 공소제기도 부적법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국회의 고발 사건은 내란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1월 16일자 변호인 의견서에 상수를 하였는데 그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계엄의 선포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계엄이 해제된 후에 저녁 모임을 한 것일 뿐이므로 내란특검법 제2조 1항 1호부터 8호 수정에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문헌상 명백합니다. 또한 위 제1항 9호는 1호부터 8호까지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 도주, 은닉 등 또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을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저녁 모임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문헌상 명백합니다. 위 1항 10호에서는 1호부터 9호까지 사건 등 내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1호부터 9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1호부터 9호까지 사건 등 내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고발인지 이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제1항 10호는 관련된 고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1항 11호는 역시 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 관련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고발 사건이나 인지 사건 모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관련성이라는 개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의 의미에 관해서 만약 법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해석 및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결할 것입니다. 과거 최순실 특검법에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어서 끝까지 논란이 됐던 점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내란특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관련 사건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법 제2조 3항은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라 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1, 2, 3, 4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5년 9월 26일자 법 개정으로 도입된 규정으로서 국회의 법 개정 이유를 보면 관련 사건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사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 사건이든 인지 사건이든 관련성은 이 규정에 따라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행위가 내란특검 2조 3항 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백하므로 다만 1호에 위증죄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1호는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작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라고 관련 사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2조 1항 제1호부터 9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본범의 행위가 있고 그 본범의 죄와 관련하여 위증죄를 범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국회 법사위에서 답변한 것은 녹취록에 명확히 나타나 있듯이 피고인이 24년 12월 4일 저녁 모임을 한 사실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저녁 모임 참석 행위가 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1호부터 9호까지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특검이 가사 이해에 대해 위증을 했다고 의심이 들더라도 이는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는 사건 수사권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 수사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특검은 피고인을 수사에 기소하였는 바 이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서 무효인 것이므로 공소 기각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셋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설명하였듯이 기억에 반하는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무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공판에서 충분히 확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특별검사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만약 공소유지가 이뤄진다면 재판 진행의 필수적인 최소한의 보완, 공소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대에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위증 범죄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피고인이 법률 비서관 한정화 등 5명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정화를 뺀 4명만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을 했다는 점, 또 이날 모임 비상경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공적 모임이 아니라
사적인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기억에 관한 허위에 위증하였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전자, 즉 참석자의 수에 관해서는 향후 변론 과정에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또 이미 1월 16일자 피고인의 변호인 서면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 그 요지는 피고인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저녁 모임 대상자는 장관 차관급 4명이었습니다. 애초에 연락받은 것도 그렇고, 당시 피고인은 한정화를 모임 참석자가 아니라 그 상관이 민정수석의 수행원으로 인식하였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부 행사 했을 때 수석이 보통 수행을 하고, 수석의 경우에는 비서관이 수행을 하고, 비서관의 경우에 행정관이 수행하는 것은 흔히 주변에 보이는 일상적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전현희 의원의 질문 내용은 그 공소장에는 그 속기록 중에 일부분만이 이제 전제가 되어 있긴 한데, 질문 내용의 앞뒤 내용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지 않냐라는 것이 주된 추궁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된 질의와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고인은 장차관급 4명만을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피고인 허위에 답변한 것이 아닙니다. 또 후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공적인 모임이 아니라 사적인 친분 모임이었다는 취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참 불편합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저녁 모임의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증거에 기초해서 명확히 특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이려면 그날 어떤 내용의 대응책이 논의되었는지 그 사실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피고인의 증언이 그 사실에 반하는 증언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기초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이러한 사실, 어떤 내용의 대응책이 논의되었는지 이러한 기재가 전혀 없어서 무엇을 허위로 답변했다는 것인지, 무엇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었다는지 특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증언은 국회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직접 사용한 문헌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지라는 그 모호하고도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의미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발언 객관적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회 속기록에는 피고인의 언동이 단 한 글자도 빠짐이 없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국회 속기록에 보면 피고인이 당일 모임을 표현한 단어는 딱 한 가지, 저녁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도 피고인이 사적 모임이라든가 친목 모임이라든가 하는 표현을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사적 모임, 친목 모임이라는 취지로 가치 판단을 더하여 위증하였다라고 공소장에 명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모임의 내용에 대해도 피고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국회 속기록에 있는 문답을 그대로 놓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16일자 변론서면에서 설명드릴 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피고인은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녁 자리였고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답변이 위증이라면 당시 그 모임이 당시 대통령에게 전현희 의원이 말하는 그런 조언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한 것이라는 사실이 전제될 것인데, 그러한 내용도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도 이미 종전 준비 서면에 상세히 상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계엄 선포의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그 상황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모두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심지어 용산 내의 법률 전문가인 민정수석도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에 탄식하던 상황을 답변한 것이며, 이 증언이 위증이려면 당시 어떤 대응 방안이 실제로 논의가 되었는지 사실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공소장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또 어떤 대응 방안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넷째, 특별검사는 이 사건 저녁 모임을 공적 모임이라고 규범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피고인이 사적 모임이라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모였다고 해서 공적 모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인 시간대를 보더라도 그렇고, 공적 모임이라고 하려면 일단 공적 조직을 통한 소집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공적인 소집 목적의 고지나 공유 등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참석자들에게 주어진 임무 혹은 권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뭐를 준비해 봐라 등가 또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또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계획되기 하는 뭐 합의나 결정 그 합의 결과에 대한 사후의 뭐 이행 시도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전형 모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공적 모임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을 열람해 보면 특별검사는 참석자들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합당한 조사를 제대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 기록에서 어떠한 이런 공소 사실이 나올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특검이 잘 수사한 그 수사 기록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는 의심과 추단만으로 객관적 증거 없이 공소 사실을 추상적으로 특정하고 규범적 의미를 부여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변론 과정에서 상세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이 부분은 아마 모든 국민이 다 느끼는 바이고 모든 공직자들이 다 같이 느끼는 바일 겁니다. 이 사건 국회에서의 질의 답변 과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답변은 국회 법사위에서 당일 행해진 질의 답변이 극히 일부일 뿐이고 당일 의원들 질의의 주된 주제는 계엄 선포 과정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2월 4일자 저녁 모임이 주된 주제도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김현희, 김승원 의원의 질의도 다른 주제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행해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본편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녹취록을 봐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항상 국회의 그 질의응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의원의 질의 시간이 제한된 가운데 그 질의에 있어서도 주로 의원이 말을 많이 합니다. 답변자가 설명하려 들면 바로 시간 제한 등으로 답변을 차단하거나 의원이 바로 말을 자르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답변 자체를 가능하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 사건의 몇 글자 안 되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돼야 될 요소라고 사료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피고인 및 그 본 변호인의 의견은 이 사건 수사 기록 안에서 그리고 오랜 기간의 사법제도 운영을 통해서 정립된 합리적이고 전통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서 우리 법원의 법 해석 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증명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증거와 법률의 충실한 공판의 진행을 통하여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 이완계 변호인은 공판 진행하는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